오늘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의원 중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주당과 그 선관위가 작당하고 5천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 원천 봉쇄시키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갖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선거를 갖다 감시, 감독하면서 선관위에서 자행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 선관위에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갖다 지멋대로 허위 사실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예, 독소 조항과 너무나 많은 5천만 국민에 대한 주권을 갖다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십시오. 선관위 허위 비방 때 10년이요. 국회 사무처도 전례 없는 입법.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민주당과 그 선관위가 작당하고 그냥 이 법안을 갖다 지멋대로 5천만 국민 몰래 그리고 국민의힘당 몰래 통과를 갖다 시켰다고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그 민주당과 그 패거리들이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선관위 허위 비방 징역 10년. 게스타포 만드냐. 예,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제 군사작전 하듯이 야밤에 그냥 통과를 갖다 시켰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과 이것은 정말로 정당이 아닙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를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고 훼손시켜 되고 있는 이 괴뢰 집단이죠. 그리고 이자도 나중에 우원식이라는 자, 왜 이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국회의장을 갖다 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갖다 불법적으로 시킬 때 이자가 얼마나 많이 그 국회법을 갖다 훼손을 시켰습니까? 예,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입틀막법 이걸로 지금 문제가 선관위 건드리면 감옥 간다. 민주당 입틀막법 강해. 예. 예,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누구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안 나오신 이유는 이 오늘 행안위 전체가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 일절 아니다. 일방적인 홍보에 의해서 이 행안위원이 지금 행안위 전체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민투표법 법안 수익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전부 개정안이 2건이 있습니다. 2개가. 그러면 공청회 거쳐야죠. 공청회도 안 거치고 지금 전체에 올려서 지금 심의를 예, 한마디로 말해서 공청회도 안 거치고 몰래 그 야밤에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냥 불법적이죠. 완전히 이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하게 불법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적법성이 완전히 없는 반국가적이고 그 위헌적인 법안이죠. 국가의 주인은 5천만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는 법안을 갖다 행정 절차에 불과한 선관위의
예,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다가 이게 몰래 끼워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민주당과 그 선관위가 작당하고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그들이 작당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폭동을 한 내란 범죄입니다. 예, 입법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어떠한 자들이 이렇게 가담을 했는지. 를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청회 얘기하셨는데 그 법안 이소위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법안 이소위 간사님이시자 위원장님이 바로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장이십니다. 저는 절차적 문제를 자처하셨는데 그 핑계로 법 개정을 미루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안 오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사전투표 용지 위조나 아니면 QR코드 조작, 전산해킹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우리 행안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예, 보십시오. 이게 뭐 국민의힘당이나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놈들은 전부 다 5천만 국민의 그 명백한 의사와 명령을 갖다 완전히 사실상 거역해온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5천만 국민을 갖다 완전히 5천만 국민이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자들은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고 5천만 국민을 갖다 음모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내란범죄 그거 수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그 뭐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면 그냥 여러분들 살인 현장에서 유전자 감식을 해가지고 그 누군가의 DNA가 나오면 그 DNA와 일치된 사람을 갖다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알리바이가 없거나 그 사람이 범죄를 갖다 저질렀다고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판사들이 이 정도 증거면 그 누구라도 심증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을 갖다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천만 국민이 그렇게 명백하게 판단을 갖다 내렸습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너무나 확고한 그 통계 검증 결과, 그 다음에 증언들, 부정선거가 100%가 아니라 1000%, 10,000%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금 5천만 국민의 그 명령이나 의사를 갖다 거역해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사나 조사도 못하게 지금 이 자들이 국회를 갖다 장악하고 지금 국회를 갖다 범죄 소굴로 전락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감히 5천만 국민에게 음모론자, 그 다음에 극우라고 이렇게 모욕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모독죄, 국가인 5천만 국민의 모독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갖다 5천만 국민이 척결하기 위해서 주권 행사를 갖다 수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이런 반국가적 내란 범죄, 이 여자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이 여자들에 대해 얘가 누구죠? 용해인이라는 자네요. 이 자에 대해서도 체포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갖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선거구에서 정말로 얘는 비례대표네요.
하여튼간 이런 모든 당에 대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트럼프가 말했죠. 부정선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자들이나 결국은 다 한패거리입니다. 국가인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거역해온 반국가 세력이죠. 예, 몇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수십 년 전부터 말해온 이야기인데 국가의 3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3요소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집을 짓죠. 그리고 이 집은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등기를 갖다 하죠. 그러면 집주인이 됩니다. 집주인. 그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토를 마련해야 되겠죠. 영토가 없으면 살 땅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땅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토를 갖다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영토에다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갖다 지향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아늑한 국민의 집을 만듭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예, 국가, 국민의 집, 국민의 가치 이걸 갖다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이 영토, 한반도라는 영토와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5천만 국민에게 있다고, 왕이 아니라 5천만 국민에게 있다고 전 세계 만방에 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주권을 갖다 인정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토, 국가, 주권을 갖다 가지면 결국 5천만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 예, 즉 국가의 주인이 나중에 이제 뭘 합니까?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을 갖다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겠죠. 헌법에다가는 이렇게 5천만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만들었음을 갖다 명시를 합니다. 예,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이 국가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지향하는 바는 뭔지, 누가 주인인지 이걸 다 명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이 국가의 주인은 5천만 국민이구나. 이걸 갖다 재확인시켜주는 용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조를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즉 5천만 국민이 모든 권력을 갖다 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이 국가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헌법 1조에다는 헌법에다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걸 갖다 명시해 놓고 이 국가의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걸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그리고 5천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인 주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기본
힘이 되는 기본권. 기본권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면서도 자유이기도 하지만 5천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지향하는 바, 여기 보면 평화 통일을 갖다 우리는 지향한다.
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예, 국회나 5천만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그런 공무원들에 의해서 5천만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5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5천만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 법에 대한 그 취지와 그 다음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그걸 갖다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5천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국회의원의 법률이 5천만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적법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천만 국민 몰래 5천만 국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지멋대로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렇다면 그것은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국회가 작당하고 훼손한 내란 범죄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회를 갖다 범죄 소굴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5천만 국민에 대해서 폭동을 갖다 국회를 장악한 놈들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해 온 것입니다. 고로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에게 공복인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명령, 행정법규, 행정규칙 따위를 들먹이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률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그 법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부 사무규칙. 그리고 자기들을 갖다 구속할 수는 있어도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을 갖다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복들은 주인인 5천만 국민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지시 및 감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위치이기 때문이다. 공복들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외양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률로서 지시를 갖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5천만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법률로서 만들게 해주었다면 그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공복들이 5천만 국민에게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률이 의회를 장악한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악마들에 의해서 지멋대로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그것이 원천무효인 엉터리 법률인지 아닌지는 그냥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지금 민주당과 선관위가 작당하고 5천만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부정선거 증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그 뉴스에서도 봤듯이 선관위가 그 5천만 국민을 갖다 허위사실을 갖다 이야기했다면서 무슨 징역 10년형을 갖다 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5천만 국민을 갖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범죄를 갖다 행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이 그것을 갖다 누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선관위는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될 공무원입니다. 국가조직이에요. 국가조직은 국가의 주인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이런 걸 갖다 들먹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시받아야 하고 국가의 주인한테 감시받고 그 나중에는 감독받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죠. 5천만 국민이 지금 사전투표 없애라. 이것은 부정선거에 지금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냐. 그러면 5천만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면 없애야죠. 5천만 국민의 이렇게 명백한 의사나 명령이 확고하게 내려졌으면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명시된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명시되었다면 그걸 갖다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그 5천만 국민의 명령을 갖다 이행시키게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의 취지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나 명령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지멋대로 그냥 판결을 갖다 내립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검사 할 것 없이 심지어 경찰까지 그냥 선관위 일당 전부 다 괴뢰 집단이죠. 반국가 세력이고 아까 이게 본인이 이렇게 언급했듯이 국가보다 국가의 주인이 우위에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영토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이꼴 국민이라고 내가 국민 이꼴 국가다. 국민이 국가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한 이유가 결국은 이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국가의 근본이 되고 헌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의 주인이 누구죠? 5천만 국민. 국가의 주인이 누구죠? 5천만 국민.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명백한 의사와 절대적인 명령이 확인이 되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5천만 국민의 명령과 명백한 의사를 갖다 집행될 수 있게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을 갖다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우월한 지배자인 것처럼 지멋대로 헌법 재판을 갖다 하고 있죠. 헌법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운용을 해버리면 그것은 괴뢰 집단이죠.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괴뢰 조직이죠. 괴뢰 조직. 법은 반드시 5천만 국민에게 충분히 그 의미를 인지시키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며 5천만 국민은 명백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위배하고 5천만 국민 몰래 국회를 무도하게 장악해 지멋대로 무차별적으로 5천만 국민의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만들어진 법은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의회를 범죄 소굴로 전락시키고 5천만 국민의 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놈들은 모조리 내란 범죄를 자행한 것일 뿐이다. 예, 그렇죠. 누가 여태까지 내란 범죄를 자행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내란 범죄가 자행될 수 없도록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죠. 100만 명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안을 갖다 법안을 만들었으면 그 법안을 갖다 5천만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절차적 과정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동의와 함께 100만 명 이상이 그 법안을 갖다 보고 다 자세히 읽어보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 법안은 5천만 국민이 불가하다, 찬성한다 이런 동의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찬성률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 그 법안이 그 행정안전부나 법제사법위원회나 그다음에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 법 해석하고 뭐 이런 과정도 거치면서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가결 부결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적법성을 갖다 완전히 파괴시킨 직권남용에 의한 그 범죄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직권남용에 의한 그 범죄 행위를 갖다 서로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를 갖다 범죄 소굴로 전락시켜 가지고 5천만 국민에게 강력한 그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폭동을 하는 내란 범죄, 입법 내란 범죄나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습니다. 5천만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갖다 위해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예,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실체적으로도 5천만 국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5천만 국민의 의사와 명령이 합치되는 통치권 행사를 비상계엄을 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민주당, 뭐 국진당 이런 이런 자들이 5천만 국민의 의사와 대통령의 그 의사에 반하여 통치권자는 5천만 국민의 직접적인 진정한 통치권자이고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뽑아서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통치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5천만 국민과 대통령이 행한 이 통치권 행사를 갖다 내란으로 몰이를 해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법부를 갖다 압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했죠? 예, 불법 탄핵, 불법 체포, 불법 구속, 그 다음에 불법 사형 선고, 불법 무기징역 선고 이런 거에 다 사실상 이 민주당과 이런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내란 범죄 세력들이 관여했다는 걸 갖다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명백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회에서 이렇게 5천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명령에 반해서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이런 반국가적인 법안을 만들고 이럴 때는 이자들도 당연하게 검찰과 경찰이 체포 구속해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권 행사도 아니고 5천만 국민이 그 맡겨준 입법권을 갖다 이따식으로 5천만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5천만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려고 법안을 만들어요? 예, 누가 허락을 했어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권도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죠?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권자인 5천만 국민이 판사에게 너 법조문 달달달 외웠지? 그러니까 한번 판사 해봐. 네가 있잖아 5천만 국민의 그 법감정이나 공감대에 합치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네 양심에
네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시비를 갖다 이렇게 판결하면 우리가 보고 그만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렇게 여기면 웬만하면 다 판사 너희의 그 판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그냥 지멋대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지닌 절대자처럼 그 재판권을 갖다 남용해 가지고 온갖 범죄를 많이 자행했죠. 사법 내란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법 왜곡죄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차후에 부정선거 내란 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을 갖다 제가 한번 해보기 전에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비유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야 5천만 국민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를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 제가 전부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은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대충 한번 이런 게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썼다. 남겨두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만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이 통계 분석을 갖다 하는 것은 다음번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